안녕하십니까. 김유미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송년회 겸 또 우리 하이드로큐민 제품 출시 행사를 같이 하게 돼서 정말 굉장히 뜻깊고 또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이 앱소좀은 우리 식품용 나노 약물 전달 기술입니다. 식품용으로는 나노 약물 전달 기술을 개발하고 또 적용한 예가 국내에서는 아직 없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도 개발 중인 이 기술들이 개발 중인 것들은 굉장히 많지만 또 완성된 기술은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식품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안전한 원료로만 구성해야 됩니다. 또 효능 효과가 입증되지 않으면 굳이 나노 약물 전달 기술을 적용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효능 효과도 더 뛰어나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약보다도 식품용 나노 약물 전달 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우리 바이노텍은 오랜 연구 기간 끝에 이번에 이제 하이드로큐민을 상용화하고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완성을 했습니다. 이 하이드로큐민은 앱소타민 출시 때 이미 개발을 완료했죠. 그렇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건강기능식품의 부원료가 아니라 이 하이드로큐민 자체를 제품화시키기 위해서 이 하이드로큐민을 주 원료로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을 진행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하이드로큐민 이 자체 원료, 우리 이 원료를 주 원료로 해서 제품 출시를 이제 오늘부터 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앱소좀을 기반으로 한 이 하이드로큐민 원료가 어떤 연구를 해왔고 또 어떻게 우리가 세계 최고임을 증명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성 식품에 적용하는 이 약물 전달 시스템은 반드시 이렇게 안전성이 높아야 됩니다. 굉장히 인체에 안전하면서도 또한 흡수율은 높아야 합니다. 모든 기능성 식품의 숙제가 이 흡수율입니다. 그래서 이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나노 약물 전달 시스템이 필요한 것입니다. 전달체 자체가 이렇게 안전한 원료로 이루어져야 되고 또 안정성이 높아야 됩니다. 또한 봉입률이 굉장히 높아서 효율적으로 이 생산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명확한 흡수 기전을 가져야 하고 또 체내, 특히 이 소장 내에서의 타겟 방출이 가능해야 합니다. 이 기능성 식품 전달체를 위해서 많은 전달체가 전 세계적으로 연구되어 왔습니다. 여기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나노 에멀전이라고 해서 나노 크기의 유화 형태, 또 하이드로 파티존과 같은 그런 고형 지질 나노 입자, 또 우리 하이드로 에토존 같은 그런 리포존 형태, 또 에토존 형태, 이런 것들이 수십 년간 굉장히 많이 개발되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능성 식품 전달체를 상용화할 수 있는 기술은 아직 많이 없습니다. 다음은 우선 우리의 소화 과정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식도를 거쳐서 이렇게 위로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위는 단백질을 소화시키는 기관이고 또 이 단백질을 잘게 이제 분해하기 위해서 위산이 분비되죠. 그래서 이 위산은 굉장히 강산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머물다가 이제 소장으로 내려오게 되면 각종 소화 효소가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위의 이 강한 산에서 살아남아서 소장까지 내려가야 되고 이 소장에서 소화 효소에 의해서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탄수화물은 포도당으로, 또 지방은 지방산과 글리세린으로 분해가 됩니다. 이 소장에서 아주 작은 단위로 부서진 영양소들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융털 돌기의 세포들에 의해서 이제 흡수가 됩니다. 근데 이 융털 돌기에는 이 오른쪽 여기 이렇게 벽처럼 보이시는 거를
벽처럼 보이는 이 세포들을 보시면은 이 세포가 이제 소장 상피 세포입니다. 그래서 이 세포들이 영양소들을 내부로 이렇게 수송하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그런데 위에서 내려온 이런 강력한 위산들을 보호를 하지 않으면 이 세포들은 굉장히 많은 이런 데미지를 입고 또 많이 상하게 되겠죠. 또 죽기도 하고. 그래서 융털 돌기 부근에는 계속 위산을 중화시키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중화제를 많이 분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화제가 탄산수소염이라고 하는데, 이 탄산수소염 때문에 소장 점막은 계속 마이너스의 전하, 전하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이 소장 점막에 많이 붙어 있어야 되고, 또 이 소장 점막의 이 음전하에 자석처럼 붙기 위해서는 양전하를 띠는 입자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이 탄수화물이 소화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도당이나 또는 단백질이 소화된 이 아미노산, 또 지방이 소화된 지방산은 이 소장 상피 세포의 흡수 기전이 다 있기 때문에 흡수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몸에 좋다고 하는 새로운 물질들, 약물들, 새로운 기능성 원료들은 이 새로운 물질입니다. 그래서 상피 세포가 흡수를 할 수 있는 흡수 기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포들은 이 새로운 물질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뱉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소장에서 바로 흡수되지 못하고 대장으로 내려가서 대변으로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건강기능식품 원료들이 흡수율이 떨어진다고 하는 그 가장 큰 이유가 이러한 과정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러면 이 소장 점막에 붙을 수 있는 플러스 전하를 가져야 되고, 또 이 전달체가 소장 세포가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세포막과 유사한 그런 전달체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소장 점막에 자석처럼 부착되도록 입자에 플러스 이온을 만들고, 또 세포막과 가장 유사한 이 인지질을 이용해서 세포가 잘 흡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 전달체, 우리 앱소좀을 개발했습니다. 이 앱소좀은 하이드로에토좀과는 기전 자체가 다릅니다. 하이드로에토좀은 우리가 피부에 바르면 수직적으로 물리적으로 침투하는 그러한 기전이라고 한다면, 앱소좀은 소장 세포들이 우리 원료들을 뱉어내지 않고 잘 받아들일 수 있는 흡수 기전입니다. 이 앱소좀의 특장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균일한 나노 입자, 또 봉입률 99% 이상, 또 소장 내에서의 타겟 방출이 가능하고 명확한 능동적 흡수 기전을 가집니다. 또한 굉장히 안전한 천연 재료로만 구성했습니다. 이 앱소좀에 관해서 우리는 국내 특허 등록을 완료했고, 또 미국, 유럽 특허 출원을 완료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앱소좀에 들어가는 첫 번째 원료로 커큐민을 정했습니다. 커큐민은 대표적인 강황의 폴리페놀 성분입니다. 전 세계 건강기능식품 원료 1위입니다. 그 정도로 많은 그런 효능 효과들이 연구되어져 왔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가장 대표적인 효능 효과가 항산화 효과, 항염증 효과입니다. 그리고 심혈관 질환, 면역 증진, 당뇨 예방, 퇴행성 신경질환, 간 보호, 항암 효과까지 있습니다. 그 효능 효과들을 입증하는 그러한 논문들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항염증에 대한 임상시험으로 류마티스 환자들에게 커큐민을 다른 약물과 병용해서 투여했을 때 관절에 대해서 통증이나 뻣뻣함, 부종 증상가 완화되는 그러한 임상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또 골관절염 환자의 염증 인자들이 감소해서 이 항염증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것을 증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소화기관 장애에도 염증성 장질환을 가진 환자들에게 커큐민을 투여했더니 통증이 감소하고 염증 인자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크론병 지표
인자도 감소하고 또 간 보호 효과가 있어서 이 간 지표 인자인 AST, ALT 아마 건강검진 받아보시면 이런 수치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수치들을 감소시키는 그러한 임상 결과들도 나왔습니다. 또한 많은 기전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기전 연구라는 것, 이 메커니즘, 이 커큐민의 메커니즘을 연구한다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 이 항염증 효과 또 항산화 효과가 왜 있는지, 왜 세포 안에서 어떤 작용을 해서 이 효과가 있는지를 증명하는 그러한 연구입니다. 이것이 제약의 기본 기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수십만 건의 논문으로 이 커큐민이 아주 다양한 이러한 기전을 통해서 항염증, 항산화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전 세계 연구자들이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효능 효과들이 입증이 되었는데도 커큐민이 제약이 되지 못하는, 의약품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낮은 흡수율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보다는 훨씬 못 미치기 때문에 의약품이 되지 못했겠죠. 그래서 이 흡수율이 낮기 때문에 흡수율을 높이기 위한 그런 많은 연구들도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이 나노 입자를 약물 전달 기술로 이제 개발을 해서 일부는 커큐민 나노 입자가 이제 개발되어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은 이 상용화된 나노 입자는 전 세계적으로 단 3건입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그 정도로 아직 상용화 기술 개발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저희는 우리 나노 약물 전달체 이 앱소좀에 봉입할 이 첫 원료로 커큐민을 선정했고 이 커큐민을 앱소좀에 봉입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커큐민 원료 중에 이 가장 순도가 높고 또 커큐민 자체만으로도 흡수율이 가장 높고 검증이 된 95% 순도를 가진 커큐민을 저희가 봉입하는 원료로 저희가 선택을 했습니다. 또한 레시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인지질과 또 다른 많은 지방 성분들이 혼합되어 있는 혼합물입니다. 그래서 이 인지질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레시틴의 이 가격 차이도 굉장히 크고 또 이 품질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인지질이 40% 들어있는 것과 인지질이 95% 들어가 있는 레시틴은 가격 차이가 100배 이상 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나노 약물 전달체를 만들기 위해서 인지질이 95% 이상 포함되어 있는 최고의,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그러한 최고의 인지질을 이용합니다. 왜냐하면 이 인지질만으로도 인지 기능 향상, 또 간 기능 보호, 또 세포막과 가장 유사하기 때문에 우리의 세포 재생에도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에 또 소장 세포들이 잘 흡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매우 잘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인지질을 95% 이상의 굉장히 고품질의 이 원료를 사용했습니다. 또한 외부에 이 플러스 전하를 위해서 키토산을 코팅하는 그러한 기술로 저희가 완성을 했습니다. 하이드로큐민의 이 입자 모습입니다. 일반 이 커큐민의 입자는 이렇게 굵고 이제 불규칙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커큐민 입자를 이용해서 제일 오른쪽에 보시는 이 나노 크기의 이 나노 앱소좀 하이드로큐민을 저희가 만들었고 이것을 다시 분말을 하기 위해서 마이크로 입자로 다시 만든 것이 중간에 이 사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보는 것은 이 중간에 있는 이 사진, 이 형상을 가진 분말을 저희가 제품으로 출시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 커큐민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물에 이렇게 분산을 하게 되면 밑으로 거의 다 대부분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이 하이드로큐민은 저희가 물에 분산시켰을 때 이렇게 완벽한 액체 상태로 분산이 됩니다. 네.
어떤 업체에서는 이렇게 물에 분산된다고 이제 흡수율이 높다는 것을 대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상세 페이지나 이렇게 커큐민이 제품으로 나와 있을 때를 보면 이 사진만으로 사실 흡수율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런 업체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래 물에 이렇게 분산되는 것은 기본입니다. 나누면 반드시 이렇게 분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물에 분산만 된다고 해서 흡수가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앱소돔처럼 실제 흡수 기전이 있어야 되고 또 인지질로 둘러싸서 커큐민이 세포막 내부로 들어오게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하이드로큐민 항산화 시험 이 데이터들은 이미 저번에 공개를 했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이드로큐민이 이런 커큐민 일반 분말보다 이 항산화 효과가 훨씬 뛰어나다라는 것을 증명한 데이터입니다. 항염증 시험에서도 항염증 인자인 TNF-알파가 25배나 더 뛰어나게 감소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데이터입니다. 또 면역세포 실험입니다. 면역세포는 우리 몸에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외부의 적과 싸울 수 있는 군사들이 많은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면역세포 증식이 하이드로큐민이 대조군 이 미세 분말 커큐민 대비해서 이렇게 150% 이상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 세포가 증식된 사진입니다. 그래서 하이드로큐민에서 세포 수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을 저희가 증명을 했습니다. 또한 하이드로큐민이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잘 흡수되는가, 얼마나 많이 흡수되는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커큐민을 섭취하고 섭취 후에 혈액을 채취해서 혈액에 커큐민이 얼마나 존재하는지를 우선 동물 실험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래프를 잘 보시면 까만색 선 보이시죠? 이 까만색 선이 이 대조군입니다. 대조군이라는 것은 커큐민 그냥 분말을 먹인 군입니다. 그래서 이 대조군은 까만색으로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실험한 이 파란색 선과 빨간색 선은 이렇게 굉장히 높게 이렇게 누가 봐도 혈중 농도가 굉장히 높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과 빨간색의 차이는 파란색은 저희 이제 외부의 키토산을 코팅하지 않는 거고 또 이 빨간색은 외부에 코팅을 한 그러한 전달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Cmax, Tmax, AUC라고 보이시죠? 그래서 이 AUC라는 것이 전체 혈중 농도입니다. 전체 혈중 농도로 보니 이 외부에 키토산을 코팅을 했더니 훨씬 더 혈중 농도가 높다라는 것을 증명해서 저희가 이 외부에 코팅을 한 것을 저희가 하이드로큐민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이드로큐민의 전체 혈중 농도는 커큐민 수용액 대비해서 이렇게 109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고 많이 흡수되는 것을 증명한 데이터입니다. 하이드로큐민의 효능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는 우선 호흡기 질환에 관한 동물 모델로 실험을 했습니다. 중간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천식 모델을 정했습니다. 천식 모델에서 이 보라색이 굉장히 진한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 진하게 보이는 이 보라색이 천식으로 인한 염증들입니다. 근데 하이드로큐민을 한 달 섭취 후에 보라색이 오른쪽 그림에서처럼 거의 정상처럼 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폐에서의 염증이 굉장히 많이 개선된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천식 모델은 천식 환자에게만 해당하기 때문에 미세먼지를 이용해서 이제 만성 호흡기 질환 모델에 실제 어떤 효능 효과가 있는지를 이제 동물 실험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만성 호흡기 질환은 이 미세먼지 PM10이라는 이 미세먼지를 이용해서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PM10을
쥐가 이렇게 마시게 하고 그래서 염증을 일으킨 다음에 하이드로큐민을 14일 동안 먹이면서 관찰을 했었습니다. 폐 조직을 살펴봤더니 오른쪽에서 두 번째 그림을 보면 굉장히 이 보라색의 어떤 염증 세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 판독에 의해서 이 하이드로큐민을 먹인 균은 점점점 이렇게 보라색이 많이 사라지고 정상의 조직으로 돌아가는 것을, 많이 회복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폐포 세척액이라고 해서 폐를 씻었습니다. 그래서 염증 세포들이 얼마나 많이 존재하는지를 본 이 데이터입니다. 그랬더니 이 하이드로큐민을 먹인 균에서 세포가 굉장히 줄어드는 것, 그러니까 염증 세포가 굉장히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는 실험이었습니다. 또한 이것을 염증 수치들을 또 조사해 본 결과 염증 수치들이 이 대조군 대비해서 이렇게 농도 디펜던트하게 이렇게 감소하는,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먹어서 이 폐까지 가서 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 호흡기 질환은 특히 만성 질환이 많고 또 근본적인 치료가 되는 이 치료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인 그런 증상만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코로 스프레이를 네이잘 스프레이라고 해서 코에다가 스프레이를 뿌리거나 또는 호흡기로 이렇게 이런 기기들을 이용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커큐민을 이용해서 이렇게 폐 염증 수치가 낮아지는 것을 증명한 것은 저희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커큐민의 흡수율을 현저히 높인 이 하이드로큐민이라서 이게 가능한 결과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동물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 흡수율이 높다는 것을 증명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SCI 저널인 푸드 사이언스 앤 바이오테크놀로지 저널에 투고를 했습니다. 네. 23년 올해 10월에 투고가 이제 결정이 났고 이번 달 정말 따끈따끈하게 이번 달에 저널에 실렸습니다. 앱소점에 이어서 하이드로큐민도 국내 특허 등록 완료를 올 1월에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PCT 출원 완료, 미국, 유럽, 개별국 출원도 완료했습니다. 커큐민 나노 제형이 상용화되지 못해도 사실 수십 년간 연구가 많이 되어 왔기 때문에 특허로 나온 커큐민 관련 특허가 엄청 많습니다. 근데 우리 커큐민 나노 제형으로 이렇게 특허 등록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기술력을 또 한 번 증명한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이 많은 동물 실험 결과들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 사람에게 적용했을 때 정말 흡수율이 높아지는지, 정말 사람이 먹었을 때도 흡수율이 높아지는지를 증명하는 인체 적용 시험을 시행했습니다. 전북대 병원 유효성 평가센터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사실 흡수율을 증명하는 인체 적용 시험은 제약 기술입니다. 국내에서 이런 커큐민을 가지고 먹는 식품을 가지고 인체 적용을 한 예가 없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할 수 있는 업체 찾는 것만 해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자체 분석 방법과 또 실험 방법들을 다 알려주고 그렇게 해도 거의 1년 가까이 걸릴 만큼 굉장히 많은 노력과 시간과 또 연구비도 많이 들었습니다. 네, 이 인체 적용 시험 방법은 건강한 성인 남자 20명을 대상으로 해서 커큐민 미세 분말을 여기서 보신 것처럼 커큐민 기준 2g, 2000mg을 섭취하는 것을 대조군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실험군은 하이드로큐민, 커큐민 기준으로 400mg만 먹였습니다. 그리고 복용 후에 시간별로 혈액을 채취했습니다. 미세 커큐민 이 인체 적용 시험의 결과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그래프를 보시면
우리 대조군, 일반 미세분말을 먹은 이 대조군은 파란색 그래프입니다. 파란색 그래프 2000mg을 먹은 파란색 그래프도 거의 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하이드로큐민을 먹은 400mg만 먹은 이 하이드로큐민은 이렇게 혈중 농도가 굉장히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드로큐민을 대조군 대비해서 해보면 최고 혈중 농도가 60배 증가했고, 혈중 커큐민 농도, 전체 혈중 커큐민 농도는 23배 증가했고, 또 3.83배 빠른 흡수율을 보였습니다. 네. 제가 안 넘어가려고 하네요. 결과가 너무 좋아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요중, 그러니까 소변에서 이제 요중의 커큐민 농도도 측정을 해봤습니다. 섭취 후에 24시간 동안 요중 농도를 측정했는데, 이것도 흡수율을 보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요중 농도를 보면 이 하이드로큐민이 흡수가 돼서 간을 거쳐서 세포까지 갔다가 신장으로 내려와서 이 소변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요중 농도도 이 흡수율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대조군 대비해서 하이드로큐민이 이 35배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하이드로큐민이 소장에서의 흡수율이 매우 높다는 것을 증명한 데이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러한 결과들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독보적인지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커큐민이 나노 제형으로 나와서 흡수율을 높인 기술은 이렇게 다음과 같은 이러한 원료들입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차례로 보시면 메리바라고 있습니다. 이 메리바는 인지질과 커큐민을 단순히 혼합시켜서 건조한 기술입니다. 여기서 보신 것처럼. 그리고 롱비다는 미국에서 개발한데 커큐민을 수용화해서 지질과 혼합한 그러한 기술입니다. 그리고 테라큐민은 그러니까 커큐민을 나노 결정화해서 굉장히 나노 크기로 잘게 부순 그런 형태입니다. 또 노바솔은 단순히 이제 이 트윈 80이라는 화학 계면 활성제를 이용해서 녹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노바솔의 이 트윈 80은 이 화학 계면 활성제고, 또 계면 활성제가 거의 93% 이상 포함되어 있는 제형입니다. 그래서 이 화학 계면 활성제는 저희가 좀 부작용이 있어서 이러한 기술은 사실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리고 저희 하이드로큐민입니다. 저희 하이드로큐민은 95% 이상의 인지질로 제대로 이중막으로 봉입한 그러한 리포솜 전달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봐도 커큐민의 흡수율을 높인 나노 제형은 사실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노 제형이 실제 흡수율이 얼마나 높은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메리바의 최고 혈중 농도, 또 전체 혈중 농도를 보시겠습니다. 50, 그리고 전체 혈중 농도 538입니다. 롱비다 최고 혈중 농도 22, 또 전체 혈중 농도 95입니다. 또 테라큐민 29, 그리고 전체 혈중 농도 113입니다. 저희 하이드로큐민은 최고 혈중 농도 445에 전체 혈중 농도 2477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섭취량을 대비해서, 섭취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섭취량을 고려해서 저희가 배수로 나타내 봤더니, 메리바 대비해서 우리 하이드로큐민은 AUC 전체 혈중 농도가 4배 높습니다. 롱비다 경우에 이 하이드로큐민의 전체 혈중 농도가 26배 높습니다. 테라큐민 대비해서도 이 전체 혈중 농도가 하이드로큐민이 20배 가까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수치만 보면 저희는 이제 이 하이드로큐민은 세계 최고의 혈중 농도와 세계 최고의 최고 혈중 농도를 가집니다. 그리고 가장 빠르게 흡수할 수 있는 그러한 전달체입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도 이제 논문을 투고할 예정이고, 하이드로큐민의 효능 효과를 호흡기뿐만 아니라 다른 군으로도 더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하이드로큐민의 대량 생산입니다. 이렇게 높은 전 세계 최고의 수준의 이 하이드로큐민은 상용화해서 제품화하기 위해서는 대량 생산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용화를 위해서 하이드로큐민을 대량 생산했을 때에도 일정한 스펙으로 봉입률과 입자 크기와 이러한 것들이 모두 일정한 품질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이드로큐민을 1톤 이상 생산하는 것에 저희가 모두 공정을 완성을 했고, 또 효율적이고 높은 수율, 또 일정한 스펙의 하이드로큐민이 생산될 수 있도록 저희가 모든 공정 개발을 마쳤습니다. 요약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앱소좀이라는 식품용 나노 약물 전달체 기반 기술을 확보를 했습니다. 또 전 세계 건강기능식품 1위이면서 또 가장 많은 효능 효과를 증명했지만, 또 아이러니하게 가장 흡수율이 낮은 이 커큐민을 우리의 첫 번째 원료로 선정해서 봉입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 하이드로큐민이 실제 정말 흡수가 높은지 우선 동물 실험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또 이 하이드로큐민이 정말 약물이 치료하기 가장 어려운 장기 중 하나인 폐질환 모델에서 또 우수한 효능 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러한 동물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실제 사람에게 적용했을 때의 흡수율을 증명했습니다. 또 이 흡수율은 세계 최고의 수준이라는 것도 증명을 했습니다. 또한 대량 생산과 상용화에 성공함으로써 이제 제품 출시가 오늘 이루어졌습니다. 커큐민은 정말 많은 효능 효과가 있습니다. 치매, 간질환, 관절염, 혈행 개선, 항암, 항염증, 많은 효능 효과들이 있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굳이 이러한 것들을 새롭게 다시 연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흡수율이 세계 최고라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에 이 수많은 연구 결과들은 다 우리 것입니다. 이것이 약물 전달 시스템의 힘입니다. 이러한 강력한 힘을 독자적이고 독보적인 우리 이 기술들을 우리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헬스메 사이언스입니다. 이 헬스메 사이언스, 우리의 이 독보적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정말 효능 효과는 많이 알려져 있지만 또 흡수가 되지 않는 물질들을 지속적으로 찾아내서 계속 새로운 원료들을 개발할 것입니다. 식품 원료를 제품으로 출시하는 데는 사실 연구비와 연구에 대한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누구나 구할 수 있고 누구나 살 수 있는 원료를 가지고 만들게 되면 아주 빠르게 제품 출시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얼마나 흡수되는지도 알 수 없고 효과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구하는 제품이 되고 또한 트렌드에 따라서 반짝하고 사라지는 제품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국내 건강기능식품은 이런 제품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이드로큐민은 제약의 기술입니다. 먹어서 흡수율을 높이고 또 그것을 인체에 적용을 하는 것은 완전한 제약 기술입니다. 개발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이렇게 한번 나온 제품은 세계 어디에도 구할 수 없는 독보적 제품이 됩니다. 바이노텍은 우리 리포브, 앱소브 가족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러한 제품들을 지속해서 개발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 제품들은 정말 세계적 수준의 제품이 될 것입니다. 바이노텍은 우리 리포브 가족 여러분들 위해서 이러한 독보적이고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항상 불이 꺼지지 않는 연구소가 되겠습니다.